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초강력 대북 제재안으로 평가받는 이번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는데요. 일단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북한의 그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총 5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됐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가장 그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 내용이 담겼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특히 그 북한을 드나드는 그 모든 선박의 검세 이것을 의무화한 거, 이건 일종의 해상 봉쇄 조치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네. 네,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북한 정권을 정조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이것은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 제재 역사가 길면은 견디는 몇 년의 역사 시간도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또 특히 금융 문제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비대위 사건 이후에 북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이라 보이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이 제재 2705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성과를 내려면은 중국의 중앙 정부가 아니고 중국의 지방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특히 이번 막바지에 러시아의 요청으로 이 채택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통상적으로 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나름대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일례로 이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중국 입장을 거의 수용해왔고, 또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러시아 입장을 수용해온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이 미중 간의 합의에서 특히 중국 입장을 곧장 수용할 거로 생각했지만도 조금 딴지를 걸은 것은 아마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 더 나아가지고 지난 이 크림반도 사건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나름대로 러시아 입장을 상당부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도 해가지고 좀 이 러시아가 한 번 정도 템포를 숨을 쉰다는 차원에서 조금 영향을 좀 더 가지겠다, 그런 차원에서 건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긴 했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의 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이 이미 미중 간에 합의할 때 또 그 이후에 이 대북 제재 결의안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여러 번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중 간의 국경이 1,400km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무역 거래 이것은 약 지난해 2015년 기준해 가지고 55억 불 정도 되지만, 그러나 밀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동부 삼성에 있어 가지고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중앙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고 또 그리고 얼마나 법 제도 틀 속에서 잘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 정부가 이것을 잘 이행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 추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을 보일 것으로 보십니까? 보통 북한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대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강대강으로 나왔는데, 그 강대강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제5차 핵실험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망의 자세.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 안에는 물론 북한에 대한 이 수많은 제재 조치도 있지만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대화를 강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중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화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 명시되어 있다면은 북한은 어느 시점까지는 관망해가면서 나름 대응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저강도의 대응 속에서 국면 전환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뭐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한다든지 또는 그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지 특히 그 서해상에서의 그 NLL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저강도의 무력 시위를 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나타나고 있는 그 대화, 이것을 좀 더 자기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국면 전환하려는 그러한 전략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이 결국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회원국들에게 대부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마 2013년 동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때 보면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한 42개국 정도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엔 회원국들이 크게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나름대로 제재 결의안 속에 회원국들 또한 의무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회원국들의 그 노력은 좀 클 것이다 이거 보여지고, 그러나 아무리 크더라도 방금 제가 강조한 대로 중국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